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행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대회 내내 불안하게 이어지던 클린스만호의 경기력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기적같은 역전 드라마를 쓰며 4강까지 올랐지만 끝내 4강전에서 뼈아픈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7일 카타르 알라이안의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에 0대2로 완패했습니다. 이로써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 등극의 꿈은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 호주와의 8강전에서 연달아 큰 행운이 따랐던 대표팀인데요. 한국은 기적적으로 경기 막판 골을 터뜨리며 우승 후보들을 격침해 나갔습니다. 두 경기 모두 극적으로 승리를 따내자 우승의 기운이 대한민국을 향해 몰리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곤 했는데요. 하지만 요르단전에서 더 이상 하늘은 한국 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치러온 경기들을 봤을 때 행운과 투지만으로 우승을 기대할 것은 무리수였는데요. 조별리그부터 답답한 공격, 불안한 수비, 사라진 전술 등 반복해서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고 그저 운에 기댄 결과 이번 대회 최악의 졸전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두 경기 연속 120분 혈전을 펼친 선수들의 체력 저하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처참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사실 피파 랭킹으로 봤을 때 한국이 23위, 요르단이 87위로 한국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력도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한 한국이 더 강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역대 전적도 3승 3무로 요르단에 크게 앞서 있던 한국이었습니다. 물론 주전 수비수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한 공백이 컸지만 전력 누수는 요르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르단 주전 공격수 알리오란과 수비진의 살렘 아라잘린이 경고 누적으로 빠지며 결장 인원으로만 봐도 한국보다 더 큰 전력 손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외신들도 경기 전부터 한국이 요르단을 쉽게 누르고 결승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비록 요르단이 조별리그에서 한국을 꺾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지만 한국은 요르단을 잡고 결승에 오르는 임무를 해낼 것이라며 한국의 2대1 승리를 점쳤으며 스포츠 매체 스포츠키다도 한국은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보였다. 그들의 결단력으로 요르단을 누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3대2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7월 요르단과의 첫 대결 이후 20년 만에 첫 패배의 수모를 겪게 된 한국인데요. 심지어 슈팅 숫자는 6대17, 유효 슈팅은 0대7 월드컵 본선에서 강팀을 상대로 나올 법한 기록이 나와버렸습니다. 수비의 핵심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나섰지 못했다 한들 손 한 번 못 써보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중원을 거치지 않고 제대로 된 수비 안정을 구축하지 못한 클린스만 감도 없었는데요. 이재성의 헤더가 골포스트를 강타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찬스를 잡지 못했습니다. 또 경기 내내 미드필드에서의 숫자가 부족했지만 벤치에서의 변화는 전혀 볼 수 없었고 전반 내내 요르단에 끌려다녀야만 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전반 내내 12개의 슛을 허용했고 이 중 4개는 유효슛이었는데요. 조현우의 미친 선방쇼가 없었다면 전반부터 2골 이상을 내줄 만한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전반 3분부터 니자르 알라시단에게 한 차례 중거리 슈팅을 내주며 위기를 넘겼으며 전반 17분엔 공소유권을 내주며 누루 알라와브데의 슈팅이 연결돼 실점을 허용할 뻔했습니다. 조현우 이선방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죠. 전반 25분에는 패스 실수로 아잔 알라이마트에게 슈팅 기회를 주기까지 했는데요. 조현우 이선방으로 거우 한숨 돌렸던 한국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1분 뒤 우리 진영에서 패스 실수로 역습을 맞았으나 공이 빗나가며 또 한 차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었는데요. 전반 41분엔 조현우가 몸을 날려 한국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 알라이마트가 수비수 2명 사이로 돌파했고 곧바로 슈팅까지 연결했으나 조현우가 얼굴로 막아냈고 이어진 알라와브데의 슈팅도 조현우의 뒤꿈치에 걸리며 위기를 겨우 넘겼죠. 정말 조현우 덕분에 전반을 0대0으로 마친 것이 한국으로선 다행일 지경이었는데요. 전반 전부터 올렸던 위험 신호를 조현우가 필사적으로 막아내며 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정작 한국의 수장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졸전에 가까운 전반전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은 하프타임에 전술 변화나 선수 교체를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중원에서 요르단이 압박에 고전하던 박용우와 황인범은 후반전 실수를 연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실점은 박용우의 애매한 백패스가 화근이었고 두 번째 실점은 황인범의 패스미스로부터 시작되었죠. 클린스만 감독은 실점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부랴부랴 박용우를 교체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습니다. 이미 경기 분위기는 요르단 쪽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가뜩이나 연이은 연장 경기로 선수들의 체력이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우디전과 같은 경기 후반 날카로운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참혹한 패배에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듯 그라운드 위에 굳어 있었는데요. 주장 손흥민도 한참 동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상황에 맞지 않는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그라운드로 향했는데요. 해당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팬들의 큰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3차전에서도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을 내주고 미소를 보여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그때는 그나마 만회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4강 탈락의 결과였고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웃었습니다.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 클린스만 감독인데요. 간절함에서 하늘과 땅 차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은 탈락 후 손흥민과 클린스만의 얼굴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중계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제대로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단 2개의 질문으로만 진행된 인터뷰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5번을 내뱉었습니다. 인터뷰 시작 후 몇 초가량 말을 잇지 못한 손흥민은 굳은 표정으로 너무 아쉬운 것 같다고 입을 떼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너무 죄송하다며 선수들은 그 와중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들이 실수로 이런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돼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말에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죄송하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밝히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강인 역시 패배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사과하며 끝내 눈물을 보였는데요. 문제가 한두 가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 부분에서 발전해야 하고 바뀌어야 한다. 내가 첫 번째로 더 많은 부분에서 발전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어느 한 선수를 질타하지 말고 누군가 질타하고 싶다면 나를 질타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선수들과 감독을 감싸주기 바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수들과는 달리 전혀 딴판인 모습을 보인 클린스만 감독인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경기가 끝나고 우승 부분에 대해 상대팀을 축하해주고 존중했다. 오늘같이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하면 당연히 축하해줘야 한다. 그저 상대가 더 잘했고 축하해주는 것도 지도자로서 패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의미로 악수하고 인사한 것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물론 패배 후 상대에게 매너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어도 아쉬움과 간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3월 클린스만 감독의 부임 당시 지도자로서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그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일 뿐 그가 지휘봉을 잡은 후 대표팀은 발전은커녕 퇴보한 것이 사실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구시대적인 뻥축구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술보다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유럽파 공격진의 개인 기량에 의존해 이른바 해저 축구만 내세우고 있죠. 눈여겨볼 만한 신규 선수 발굴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김민재 한 명이 빠졌을 뿐이지만 대한민국은 요르단전에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6경기에서 10골을 내주는 최악의 수비력을 보여줬는데요.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 등이 이유로 꼽힐 수 있지만 최근 2번의 아시안컵에서 4골만 내줬던 대한민국이 이런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것은 클린스만 감독의 코칭이 잘못된 부분임이 명백했습니다.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문제점이 가득했습니다. 득점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최근 3경기에서 기록한 5골 중 필드골은 사우디아라비아전 조규성의 득점이 유일할 정도로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클린스만 감독이었는데요. 애초에 선수 특성과 세부 전술에는 관심이 없는 그는 오히려 쓸데없는 고집으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만 했습니다. 8강 호주전 15.5km를 뛰며 가장 많이 뛴 서령우를 또다시 주전 풀백으로 기용했고 김진수를 투입시키는 등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그저 쓰던 전술과 선수 투입을 계속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손흥민과 김진수가 직접 나서 훈련장에서 3자 면담을 진행하기까지 했으나 듣질 않았죠. 현장에 있던 취재진이 말에 따르면 훈련장에서 김진수의 몸이 가벼워 보였다고 하는데요.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도 김진수 회복 속도는 놀라운 수준이라고 한 바 있을 정도로 김진수의 몸이 많이 오른 상태였죠. 실제로 경기 전날 주장 손흥민은 김진수와 함께 클린스만 감독에게 면담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답답했던 손흥민이 직접 김진수의 출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미 지쳐있는 김태환, 서령우를 고집할 뿐이었습니다. 요르단전에서 서령우는 확실히 지친 모습이었고 김민재의 부재까지 겹치자 한국의 포백 수비 라인은 허술함 그 자체였습니다. 체력이 남아있고 경험이 많은 김진수가 투입됐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제 클린스만은 앞서 같은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감독을 맡은 적이 있지만 9개월 만에 경질됐는데 당시 미넨 소속이었던 필립 람은 자서전에서 클린스만 밑에서 체력 훈련만 했다, 전술적인 지시는 거의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능한 지도력으로 우승에 실패한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 더 많은 분석을 하고 돌아볼 것이다, 많은 드라마를 썼다라며 2년 뒤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데 어려운 예선을 치러야 한다, 어떻게 준비할지가 관건이다, 이번 대회를 잘 분석해서 앞으로의 경기를 잘 준비하는 게 시급하다라며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습니다. 과연 클린스만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지금과 같은 답답한 모습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